자, 이어서 계속 녹음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요. 자, 도시는 촌락 지역에 비해서 좁은 면적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특징은 자, 이 좁은 도시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만큼 다양한 기능들도 많이 집중되어 있죠. 그러니까 토지 이용이 집약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최대한 토지가 효율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요. 땅을 놀리지 않죠. 왜 그런 거야? 지가나 지대가 즉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싼 땅을 그냥 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땅을 효율적으로 막 집중해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거를 집약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자, 이제 도시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자, 외곽 지역으로 촌락으로 나갈수록 토지가 좀 안 쓰고 놀리는 땅이 점점 많아지죠. 자, 그렇게 땅을 좀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 그런 거를 조방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토지 이용이 집약적이라는 게 두 번째 특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도시의 세 번째 특징은요. 자, 도시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자, 무슨 산업에 종사하는지를 조사해 보면 대부분이 2,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전에 이 산업 구조를 크게 1차, 2차, 3차로 나눈다라는 거를 배워서 알고 있을 거예요. 자, 1차 산업은 뭐였죠? 주로 농사를 짓거나 바다에 나가서 뭐 물고기를 잡거나 양식업을 하거나 뭐 이런 농림수산업 농립업 이런 것들이 1차 산업이었죠. 자연으로부터 바로 얻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자, 그리고 2차 산업은 뭐였죠? 자, 광산에서 어떤 지하 자원 같은 거를 채굴하는 거, 광업 또는 공업, 제조업,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 자, 이런 게 2차 산업에 해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3차 산업은 서비스업에 해당을 했었어요. 기억나죠? 자,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제조업,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이나 아니면은 3차 산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촌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산업에 종사할까요? 그렇죠.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차이점이야. 자, 그리고 도시의 네 번째 특징은요. 자,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 편의시설들이 있어요. 병원이라든지 또 교육시설이라든지 또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상업시설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자, 이런 기능들, 여러 가지 기능들, 생활 편의시설들이 아무래도 촌락 지역보다는 어디에 더 많아요? 그죠?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작은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로 갈수록 이러한 기능들이 더 많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요. 자, 이 도시가 왜 중요한가?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하면 주변 지역에요.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 지역에게 중심지 역할, 중심지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도시가 중요합니다. 자, 이 도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뿐 아니라 모든 중요한 기능들이 이 도시로 많이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촌락 지역에게 중심지 기능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도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도시는 대체적으로 정치, 경제, 산업, 교통의 중심지인 지역에서 형성되고요.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정치, 경제, 산업,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최초로 인류가 도시를 만들었을 때요. 문명이 발생했던 그 문명 발상지,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여러분 어딘지 알고 있죠? 자, 여기 책에는 이라크,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중동 지역 이라크에 있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유역, 여기가 무슨 문명이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던 지역이죠. 그래서 요 메소포타미아 문명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 그리고 중국의 황하 문명, 그리고 저기 인도의
인더스 문명. 자, 이렇게 세계 4대 문명에 해당하는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 뭐냐? 바로 농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자, 농업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큰 강을 끼고 있었다라는 거.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 큰 강이 왜 중요하냐? 자, 우리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그죠? 물이 필요하죠.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에 사람도 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우리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활 용수가 필요했을 것이고, 또한 식량을 얻기 위한 농업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농업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을 얻기가 쉬운 큰 강 유역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을 했어요. 큰 강 유역에 모여 살면서 농사 지으면서 살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문명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문명이 탄생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큰 도시가 형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중세시대의 도시는요, 주로 상업이 발달한 상업 도시들이 주로 많이 크게 성장을 했었고요. 자, 18세기 이후에는 산업혁명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제 공업, 제조업 중심의 공업이 발달한 도시들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20세기 이후에는요, 여러 가지 뭐 첨단 산업, 서비스업, 교육, 문화 등등등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도시들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143쪽 밑에 보면은요, 요 세계 지도가 나오고요. 자, 요 세계 지도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동그라미 되어 있는 도시들을 한번 보세요. 자, 이 도시들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인구가 500만 명 이상이다, 인 도시들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500만 명 이상이라는 거는 규모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세계적인 규모의 도시들이에요. 자, 그럼 이 도시들 우리나라에도 있을까? 있어요. 딱 하나. 어디? 수도인 서울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은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되는 굉장히 거대한 도시예요. 그래서 그 규모가 그 중심성이, 그 기능이 세계적인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서울도 우리 뒤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세계 도시, 세계적인 규모의 그런 도시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144쪽으로 와볼게요. 자, 144쪽에는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전 세계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고, 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선진국 있죠. 일찍이 산업화를 이룬 선진국 국가들은 자, 도시 인구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어, 70%가 보통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다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우리 문화권이 다르고 생활 모습이 다르고 그 수천 년의 오랜 역사가 다 제각기 다르잖아요.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도 다르고 민족 구성이나 문화도 다르고 이렇게 삶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세계에 있는 여러 도시들은 다 제각각 하나하나 다른 특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많은 매력적인 도시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매력적인 도시들을 우리가 보고 싶어서 세계 여행을 다니잖아요. 자, 여기 활동에 보면은 네 개의 도시가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역사와 문화의 도시 로마입니다. 자, 이탈리아의 로마는요. 자, 고대 시대부터 중세 시대를 거쳐서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서 수천 년의 세월 동안에 이 서양 문화, 이 서양 어, 문화에 꽃을 피웠던 곳이 바로 이제 로마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라는 도시는 이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문화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유적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부터 많은 관광객들이 매년 찾아오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이 관광업에 종사하면서 먹고 살 수
관광업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관광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도시는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자, 이 도시는 이 생태 도시, 이런 환경을 중시하는 친환경적인 도시입니다. 자, 친환경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환경 오염시키는 거, 그리고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환경 친화적인 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요, 자동차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요. 이동을 할 때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에너지도 태양광 에너지와 같은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최대한 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 여기 세 번째는요, 중국의 상하이입니다. 자, 중국의 상해는요, 이 지리적인 위치상 이 아시아의 중심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경제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키우고 있는 도시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도시는 미국의 뉴욕인데요. 자, 여러분, 미국의 수도가 어디인지 알고 있나요? 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수도가 뉴욕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미국의 수도는 뉴욕이 아닙니다.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라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가 행정과 관련된 역할, 행정수도의 기능을 담당하고요. 이 뉴욕이라는 도시는 이 경제 관련된 분야에서 중심지 역할을 하는데요. 미국에서만 이 경제와 금융의 중심지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뉴욕이라는 도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지 기능을 하고 최상위에 있는 도시, 세계적인 규모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45쪽으로 와서요. 자, 오늘날에는요, 교통과 통신이 이제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자, 전 세계에 있는 그 많은 도시들이 제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한 네트워크를, 네트워크를 맺고 상호 작용을 하면서 상호 연계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뉴욕, 그리고 영국에 있는 런던, 그리고 일본의 도쿄, 자, 이런 도시들은요, 그 나라 안에서만 중심지 기능을 하는 큰 거대 도시가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요. 전 세계에서도 중심지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도시들이에요. 가장 최상위에 있는 큰 도시들이에요. 그런 도시를 뭐라고 부르냐? 바로 세계 도시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세계 도시의 정의 선생님이 별표 쳐놨죠?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세계 도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세계의 중심지 기능을 하는 그런 거대 도시를 세계 도시라고 부르고요.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다방면에서 중심지 최상위의 기능을 담당하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이라든지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국제기구의 본부라든지 자 이런 게 입지에 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 도시들도 물론 이 그 위계성이 있어요. 위계성이 있어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거는 뉴욕, 런던, 도쿄 이런 도시들이지만 그 하위에 있는 세계 도시들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서울도 세계적으로 규모가 세계적인 규모의 그런 도시들 중에서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홍콩, 싱가포르, 그 유럽의 베를린, 파리, 마드리드, 그리고 호주의 시드니, 자, 이런 도시들도 세계적인 규모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중요한 도시들인 세계 도시에 해당을 한다라는 거를 잘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문제 1, 2, 3번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 도시는 인구 밀도가 높고 토지 이용이 집약적이다. 그쵸. 맞는 설명. 2번. 도시는 대체로 정치, 경제, 산업, 교통의 중심지에서 발달한다. 그렇지요. 자,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교통의 중심지에서 발달을 하기도 하고 또 이 도시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더욱더
집중되기도 해서 도시가 점점 커지고 중심지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3번, 세계의 각 도시는 제각기 다른 특색을 지닌다. 그렇죠. 자, 2번, 여기서 설명하는 용어를 한번 써보래요. 자,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 다국적 기업의 본사, 그리고 국제기구, UN 같은 그런 국제기구, 자, 이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다. 자,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다. 뉴욕이나 런던, 도쿄와 같은 도시들이 해당한다. 자,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그렇죠. 세계 도시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래서 세계 도시가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도시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도시의 위치와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렇게 도시 안에, 도시 내부에서 나타나는 경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